민주당으로도 좀 시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지사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포용, 단합이란 얘기 계속해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의견이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인사들, 지금 김부겸 총리도 지금 다시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명분이 뭐냐? 네. 명분이 참 재밌어요. 신문을 보니까 그 김경수, 이재명 두 사람이 입에서 아주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헌정수호 세력이 연대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저쪽은 내란 세력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앞으로 역사책에 이번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두고 누구의 난이냐, 이 내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누구의 옛날 임꺽정의 난 이런 식으로 누구의 난이라고 역사책에 적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윤석열이 난이냐, 아니면 이재명의 난이냐, 아니면 뭐 오동훈의 난이냐, 아니면 검찰총장하고 있는 심우정의 난이냐. 저는 앞으로 두고 보고 싶어요. 이게 누구의 난인지. 난 두고 보면 반드시 정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전원책 변호사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심우정, 이렇게 오동훈, 이재명 이렇게 그 사람들은 심우정, 오동훈은 이렇게 하수인들이고 얇은 이렇게 틀을, 그러니까 얇은 한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지금 못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뭔지 압니까? 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을 관할 또 아닌 서부법원에 청구를 했느냐? 전 변호사님, 그 이 점은 말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여러 앞으로. 번 반복하셨고요. 예.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통합행보. 이런 것이 그냥 넘어가니까 내가 이게 이재명이 난이냐, 민주당이 그 난이냐, 얘기를 오동훈이 하시는 난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 말씀대로라도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내 세력 다 껴안고,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 확장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것이 이제 첫째 조건이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자기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항소심이 뭐 3월 중순, 빠르면 12일, 늦으면 19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거 안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남아 있다. 그렇죠. 예. 자기는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5월 초 대선을 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상으로. 그래서 5월 중순. 자기는 설령 2심에서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남아 있다면 나는 출마할 테니까 대부분 재판 연기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겠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헌정수호 세력이 연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어요. 헌정을 정말 파괴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들은 헌정을 수호하는 세력끼리 연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에다 김경수도 합치고 그리고 뭐 김부겸, 대구의 김부겸도 하고 삼총들도 이제 앞으로 정세균, 뭐 이낙연 한테 경쟁자였지만 이런 분들도 다 합치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야권이 거두들 거기에다가 또 뭐 제야에 있는 유시민도 더하고 이 다 더하면 좋겠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자기가 거기서 이제 유일 후보로 그 떠받들어져서 대권을 잡으면 누가 그 자기에게 뭐 8개 재판 뭐 12개 범죄 혐의로 그리고 뭔가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하겠느냐.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런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건 헌정수호 세력이 누구냐 하는 것은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과 반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보세요. 아, 최근에 여론이 좀 더. 갤럽 여론조사 내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뿐 아니라 뭐 가령 이쪽에 이재명과 나란히 세운 사람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이잖아요. 네, 한동훈. 기타 등등 한동훈도 있고 뭐 1%밖에 안 되는 이준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 이제 뭐 그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건 다 빼고 지금 넣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재명,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아마 김문수 거기다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뭐 나경원 정도가 출마 선언을 하면 들어갈지도 또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 근데 하나같이 안 보세요. 그 오늘 갤럽 여론조사 참 재밌어요. 그러면 저희 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지하는 숫자보다 절대 이 사람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모두가 다.
모두가 그 말은 네.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사회가 첫째 그만큼 찢겨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두 번째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이 유일한 후보로 지금 그게 돼가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거의 보면 그렇죠. 예. 만약에 예. 이쪽에서 유일 후보로 김문수라든가 홍준표 이런 분들이 한 명이 나와서 1대1로 되면 아마 이재명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못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저나 정 변호사님, 최근에 국민의힘 흔히 대선 잠룡으로 평가되는 분들의 보폭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선의 대자도 꺼내면 안 된다 이러면서도 최근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국회에서 보셨잖아요. 한 50명쯤 왔나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정도 세과시를 했고 최근에 김문수 장관의 행보도 대선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막 만나고 다니는 분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2월 곧 있으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계속 측근들이 보폭을 공간을 넓히고 있어요. 아니 예. 이제 지금 살아있는 후보는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이 홍준표 그리고 서울시장 하고 있는 오세훈 제가 보기로는 거기다 김문수 이 세 분 정도지 나머지는 이미 그 정치적으로 큰 흠이 생겨버렸거나 그럼 이제 오세훈 또 앞으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명태균 얘기. 명태균 사건을 예.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도 아마 이게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뭐 20일 안에 후보를 결정하고 40일 동안 대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모두가 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 그럼 김문수 장관도 가능성이 아주 있다. 경쟁력도 있을 상당하죠. 수 있다. 상당히 왜 그런가 하면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둘로 딱 쪼개 있잖아요. 예. 쪼개 있으면 이쪽에 그 가령 윤석열 대통령 혹은 그 앞에 뭐 그 윤석열 대통령 떠나서 난 보수파다 이런 어떤 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연히 김문수 쪽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닌 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야 이번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손들어주고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손들어주면 게임 끝나. 알겠습니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끝난 게임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반대편에서는 아마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친노 세력을 받아들이고 친문 세력까지 받아들이면 게임 끝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다 도덕성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원책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은 다음 주에 더 이거요. 깊은 이야기. 도덕성이 흔들리면 예. 그 뿌리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나중에 쓰러집니다. 한번 듣고 보십시오. 알겠습니다.